네, 주상전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차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제우스 제우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200원에 30%. 비중 꽤 많이 들어가셨네요. 예,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4월 초에 했습니다. 4월 초에 들어가셨고요. 최근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제우스는 중립 그리고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네. 중립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삼성발 종목으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쵸. 힘이 좀 없네요, 최근에. 일단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만 지금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지금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과 현재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권으로의 이제 전환도 노려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이 부담되는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기술력이 안 좋다기보단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적으면 30% 많으면 뭐 45%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3%도 지금 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업체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주가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오지 못한다 했었을 때 강한 어떤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다음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까지 저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매수가가 넘어가시게 되면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셔서 다른 반도체 IT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뭐 HBM 관련한 이 후공정 쪽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고 매출도 뭐 확대한다라고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숫자로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절반 비중을 꼭 줄이시고 다른 쪽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반도체 내에 다른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위로 온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듣고 계실까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나는 막 10% 이상 보고 했는데 좀 잘 안 될 모양이지. 그랬거든요. 수익을 10% 정도 좀 보고 계시나요? 예, 예. 그걸 한 2만 원 보고 샀는데 네네.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수익을 한 10% 정도를 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 정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청자분 4월 달에 매수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우리나라 지수 보면요.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우스는 이 정도면 정말 시장 대비 잘 버텨줬다라고 좀 칭찬을 좀 드릴 수 있을 기업이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이 돼서 숫자가 안 찍히는 부분에 다른 부담도 있을 것 같아서 전고점을 어떤 넘기는 그런 랠리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생각이 들지만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치에는 근접하게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을 좀 부리시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다소 조금 낮은 부분이 좀 걸린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기 현대 이거 뭐지? 현대 위아요? 현대 이하. 현대 위아요, 위아? 네, 시청자님.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40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 매수하자마자 좀 밀려가지고 걱정되시는 걸까요? 전부 많이 났는데 이거 또 그러니까는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겁이 나셔서 연락을 또 주셨어요. 네. 네. 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현대위아 오늘도 조금 음봉을 보여줬네요. 과연 현대위아 반등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엔 반대로 긍정 그리고 중립 의견이십니다. 네. 중립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가 높진 않으시거든요. 네. 근데 중립의 의견은 어떤 의견일까요? 우선 매수 진입가가 57,400원 구간, 네. 현재 주가가 55,6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영향에 의한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다만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 기조,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실적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지만 이 부분은 매출액이 증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익 훼손도가 적다는 뜻입니다. 즉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는 있으나 이를 하이브리드카 또는 상대적으로 이 차량 가격이 좀 비싼 고부가 차량에 대한 판매 호조로 인해서 이익을 그나마 상쇄했다는 의미에서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 차량에 대한 목표량들을 보수적으로 좀 산정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현대차 그룹이 크게는 뭐 3%에서 5%밖에 판매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 감산, 차량의 어떤 판매 대수를 좀 더 유기적으로 좀 감소시키는 원인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여기에 관련된 매출 포션의 거의 대다수 70%가 차량용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수익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량이 오히려 또 많이 팔리는 구간 안에서에 대한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을 좀 대비해 보면 매출액이 4.7% 증가됐고 이익은 8.1%밖에 증가되지 못했다는 측면. 이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가 사상 최대의 실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주의 수익 개선들은 굉장히 좀 미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진입한 구간들이 나쁘다라는 어떤 판단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를 투자 매력도로 판단해서 좀 매수를 하신 거라면 저는 매수가 부근 안에서 익절을 좀 하시고,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현대위아보다는 현대오토에버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의 이 전략, SDV라고 불리는 전동화 시스템에 대한 전환, 그래서 자동차의 내연차 비중이 높은 부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되는 이 가속화되는 구간 안에서 중장기 플랜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에 대한 현대오토에버의 확장성을 굉장히 좀 주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도 현재 뭐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를 선호하시는 거라면 현대오토에버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좀 대안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대위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JYP인데요. 네네. 69,000원에 20%예요. 최근에 좀 들어가셨나 봐요. 조금 됐는데 이게 매도 타이밍을 늦췄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그냥 저점이다 하고서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손절도 그럼 고민을 하시는 거네요, 시청자님? 그렇죠.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거 그대로 들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엔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과 정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JYP는 긍정 그리고 중립 나왔습니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워낙에 또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네. 많이 빠졌지만 잘 잡으셨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가 높지 않으세요? 일단 뭐 현재 종가가 62,000원 부근인데 지금 매수하신 시청자분의 단가가 69,000원이다라고 하면 JYP 아마 9만 원, 10만 원 매수하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부러우실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기대감에 주가가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 한 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난 4분기에 뭐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 일정이 좀 없다 보니까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1분기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겠나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좀 강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양호한 숫자를 좀 밝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낮은 가격에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 8만 원이라는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다가오는 2분기에 지금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 일정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성과가 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9만 원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지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해 볼 필요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일단 비중이 지금 20%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가와 종가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나, 매수가와 차이가 많지 않아서요.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는 8만 원, 2차는 9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JYP 엔터가 사실은 다른 엔터사들보다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밀려 내려가는 건 이유는 뭐가 있냐면 저연체 아티스트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리고 재계약이 되면서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아티스트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막 데뷔하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회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 노래도 알려주고 춤도 알려주고 뭐 언어도 공부시켜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연차일수록 회사가 가져가는 캐파가 커져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JYP가 하이브와 같은 기업들보다는 조금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올해 2분기에는 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새로운 그룹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8만 원, 9만 원 이 가격대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가져가 보자. 손절하는 방안보다는 8만 원, 9만 원을 목표 주가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렇게 또 내 종목도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005님께서 마음 AI를 매수하셨는데 네. 매수가가 28,500원이고요. 비중은 6%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단기 목표가까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2분 제한이 있거든요. 네네. 2분 안에 마음 AI에 대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한 부분일까요? 일단 추가 매수는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마음 AI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AI 플랫폼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주가에 다소 좀 과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4만 25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이 시장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됨에 따라서 AI 플랫폼들의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바닥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음 AI가 보유하고 있는 이 중장기적 플랫폼 이미징을 이 언어로 분석하는 AI 자율주행 특화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 기술 고도화가 자율주행 서비스와 가장 밀접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기대감들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바닥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 근데 전 추세 관점에서는 한 2만 원대를 좀 이탈될 수 있는 시그널은 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단계에서는 2만 300원이 저점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초를 남기고 이렇게 1분 30초 꽉 채워서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본부장님께는 코리아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539번님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210원, 비중은 1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본부장님, 1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윗거리를 좀 길게 단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코리아나는 화장품 회사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 참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이제 이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의 성장세가 사실 이제 다른 화장품주들보다는 굉장히 지금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군도 올라갈 때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자, 코리아나라고 하는 기업이 과거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을 때 어떤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냐면 중국 유커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주말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음에도 그 사이에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였습니다. 뭐 1일 기준으로 보면 인천공항에 약 20만 명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중에서 1만 명은 또 제주도로 이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이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에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요. 만약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는 이 32,000원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32,000원대의 어떤 매물을 잘 소화를 해준다.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3,2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3,5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을 노리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는 성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가격대로 체크를 하시고요. 마지노선은 2,700원 이탈되면 손절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또 깔끔하게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코리아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8679님의 펨트론 도와드릴게요. 매수가가 1,880원, 그리고 비중은 13%입니다. 손절 안 하고 탈출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손절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영인 대표님, 추세가 좀 반전될 수 있을지 펨트론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우선 무상증자가 1월 26일에 신규 상장을 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발행 주수가 좀 더 증가된 흐름들, 이 부분은 무상증자가 주는 달콤함이지만 이후에는 주가 가치에 대한 희석 요인,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실적 기준을 보면 지난해 실적이 매출액이 20.5%가 증가됐고 이익은 26.9%가 좀 증가되면서 업황 대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 기조를 좀 유지했었고, 올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펨트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이 부분이 향후에 공정투자단에서에 대한 장비 수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실적 기조가 그래도 2023년도보다 올해가 더 양호할 수 있고 내년도 선단 공정 투자는 한 2027년도까지 좀 지속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손절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41선인 한 8,580원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지금 중기 지지선까지 좀 이탈된 흐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은 좀 크겠지만 반도체 섹터가 순환매 안에서에 대한 시세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는 실적이라는 이 기조, 그래서 여기서 검사 장비에 대한 실적이 지난해 1분기 대비에 대한 성장성을 입증해 준다면 저는 추세 전환 안에서 반등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추가적인 매수는 아직은 좀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매는 지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초 남기고 상담 깔끔하게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 6270번님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에 30%인데요. 추매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많이들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본부장님께 120초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황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보면 이 전구체, 그리고 2차 전지로 보면 이제 전고체 쪽에 이제 들어가는 물질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지금 많이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조정이 좀 깊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깊은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월봉 차트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들어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 기업이 돈을 벌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한번 봤을 때 매출액은 또 그렇게까지 또 크게 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그들이 낸 매출 대비 주가가 조금 먼저 선반영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만약 비중이 10%라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비중을 조금 더 채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처음부터 비중을 30% 가지고 계신 상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더 이상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기간 조정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저는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 그 이상도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만약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조금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정 부분은 저는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내 종목도 꼭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6,700원이요. 꽤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네, 오래됐어요. 아이고. 그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전문가님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손절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손절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망이 있고 요즘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뭐 신장 무슨 소리도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바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카카오 게임즈는 중립. 네, 두 분 다 의견이 어려우신가 봐요. 최근에 또 신저가를 기록하고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이 그룹사 전반에 관련된 이 도덕성 리스크가 좀 그룹사 안에서에 대한 카카오 그룹주의 전반에 걸친 투심을 좀 위축시킨 요인과 두 번째는 지난해 실적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57.6%가 좀 감소했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게임 산업에 대한 이 호조, 실적 호조 효과가 엔데믹 전환 이후에 이익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했고 여기서 정부의 플랫폼 규제 이슈도 사실상 게임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좀 더 하향시키는 원인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가가 47,600원 구간이고 비중이 현재 10%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추가 매수는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업황이라는 것은 회복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야 되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에 관련된 모멘텀이 가시화가 돼야 된다는 관점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물론 여기서 지속적인 어떤 신저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시장 영향 안에서 19,810원 최근에 뭐 신저가 기록을 좀 했지만 저는 철저하게 현재 구간은 좀 바닥권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추가적인 바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15,000원대까지 뭐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기보다는 현재 구간 안에서 다소 좀 지루한 행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안정화되고 카카오 그룹 전반에 걸친 어떤 쇄신 내지는 그룹사의 어떤 전환이 예고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모멘텀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이런 기대감 안에서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고 그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이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닥은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드림텍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0,000원에 40%요.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언제쯤 네. 들어가셨을까요? 한 2주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예. 근데 계속 밀려가지고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드림텍 오늘도 좀 밀렸습니다. 네. 과연 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요? 드림텍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이번에도 좀 어려우신가 봐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뭐 드림텍도 매수가가 높지는 않은데 네. 지금 비중이 꽤 높으시거든요.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첫 번째로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차트의 모양이 반대로 돼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추세가 지금 조금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여기서 한 번 더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악성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드림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밀었던 건 무선 바이오 센서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다가오는 해에 혹은 다가오는 분기에는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아직 정확하게 지켜진 것이 없는 좀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정말로 이 기술적으로 이제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9,500원대 혹은 10,000원 이 가격 부근까지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이상은 우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드림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야기한 대로 실적의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저는 다시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물론 그 이후에 아랫골이 달리면서 올라올 때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희망 회로를 어떻게 보면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준 팩트로 보면 지금은 사실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다시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올 때 사는 게 현실적으로 알맞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일단은 불편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높으셔가지고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좀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텍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오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뒷번호 3109번님께서 아모레퍼시픽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4만 8천 원에 10% 언제 손절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잘 가가지고 매수가가 얼마일까 했는데 아직 높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부분은 바로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오늘 화장품주에 대한 상담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우리가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좀 이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북미향 그리고 중국향 비중을 초과해서 다른 북미향이라든가 일본 다른 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으냐 또는 중국향 의존도가 높은가에 따라서의 관점이 좀 다르고요. 화장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ODM사 내지는 화장품을 직접 생산해서 유통까지 처리하는 회사 또는 위탁해서 유통만 처리하는 회사와 이런 관점은 좀 다른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빅2죠. 그래서 여기는 중국향 의존도가 좀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2021년도 기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게 된 배경은 중국향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고 여기에 관련된 중국 매출에 대한 이익 훼손이 굉장히 좀 심화됐던 그런 이유가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익이 크게 더 훼손되는 흐름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화장품 빅2가 다른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더 컸던 것은 좀 사실이고요. 다만 4분기 기점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더 낮추고 이 이외의 시장, 북미향이라든가 그 기타 시장을 좀 더 공략 가시하면서 이익 개선, 실적을 그나마 좀 부분적으로 좀 개선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1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향 비중이 17.1%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닥을 찍고 중국향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시그널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화장품 빅2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딱 1초 남기고.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저희한테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